한번 잃어버린 시력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이게 거의 자연의 법칙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만약 그 법칙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난리야난 주제입니다. 혹시 라식이나 라섹 하신 분들, 아니면 노안 때문에 좀 침침하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들으셔야 합니다. 단 5만 개의 세포로 사실상 부작용 없는 시력 복구가 가능해졌다는 연구,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이지토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황반변성,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우리 눈을 초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카메라요. 그럼 황반은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가장 중심부, 가장 선명하고 중요한 걸 보는 핵심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센서를 관리하는 일종의 유지보수팀이 있어요. 유지보수팀. 네, 망막 색소상피세포라는 팀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늙고 지쳐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유지보수팀이 파업을 하는 거네요. 그럼 센서에 막 먼지 쌓이고 고장나기 시작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영양 공급이 딱 끊기면서 센서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거죠. 시야 한가운데 검은 점이 생기거나 직선이 막 물결처럼 휘어 보이기 시작하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난 수십 년간 의학계의 정설은 이 유지보수팀이 한번 망가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망가지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약은 있었지만 이미 망가진 센서를 복구한다. 이건 그냥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불가능의 영역.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연구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겠죠? 사실 줄기세포로 시력 회복하려는 시도는 전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꽤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큰 성공을 못하거나 아니면 안전성 문제에 부딪혔던 걸로 아는데 이번 연구는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전의 시도들은 비유하자면요. 정교한 기계에 낡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데 그냥 새 부품처럼 보이는 것들을 한 움큼 쏟아붓는 방식이었어요. 운에 맡기는 거군요. 그렇죠. 줄기세포를 넣긴 넣었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제대로 일을 할지 안 할지는 약간 운에 맡기는 측면이 강했죠. 하지만 이번 연구팀은 접근법 자체가 달랐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정확성 그리고 최적화에 있었어요. 정확성과 최적화. 그냥 세포를 넣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세포를 넣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연구팀은 성인의 눈에서 얻은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세포들을 4주 동안 아주 특수하게 설계된 환경에서 배양을 했습니다. 4주 동안요? 네. 일종의 엘리트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엘리트 훈련소요? 재밌네요. 이 훈련소에서 세포들이 앞으로 이식될 그 척박한 환경, 즉 손상된 눈 안에서도 살아남아서 바로 유지보수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신병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4주간 특수부대 훈련을 마친 최정예 요원을 딱 투입했다. 이런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훈련 과정 자체가 이번 혁신의 핵심이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최정예 세포들을 이제 더는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졌던 말기 황반변성 환자들, 이분들의 손상된 망막 바로 밑에 주사로 직접 주입을 한 겁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였나요? 그 환자분들은? 정상 시력의 한 3%에서 10% 수준. 그러니까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나 빛 정도만 겨우 감지하는 상태였어요. 거의 실명 직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죠. 논문을 보니까 이게 그냥 전부 다 좀 잘 보여요.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환자들의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림자만 겨우 구별하던 환자들이 사람 얼굴 윤곽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됐고요. 와, 얼굴 윤곽을요? 네, 시력표 글씨를 더 많이 읽게 된 건 물론이고요. 더 놀라운 건 치료받은 눈의 망막 단층 촬영 사진이에요. 사진까지요? 네, 치료 전에는 얇고 위축되어 있던 망막 조직이 치료 후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두께가 더 두꺼워진 게 눈으로 확인됩니다. 세상에, 조직이 물리적으로 재생이 됐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망가졌던 카메라 센서가 스스로를 복구하고 조직을 재건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와,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세포의 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치료면 수백만, 수천만 개는 쏟아부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를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만드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번 치료에 사용된 세포, 단 5만 개였습니다.
5만 개요? 잠깐만요. 다른 줄기세포 치료들이 보통 수백만 단위 쓰는 거 생각하면 거의 100분의 1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세포를 많이 넣어야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쓴 거죠? 그게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줄기세포 치료 분야의 아주 오랜 딜레마이자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줄기세포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세포로 바뀌거나 통제를 벗어나서 막 무한 증식하면서 종양, 즉 암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위험성이 항상 문제였죠. 네, 마치 통제 안 되는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주입하는 세포수가 많아질수록 그중 일부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높이려고 세포를 많이 넣을수록 부작용 위험도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최정의 요원 5만 명만 딱 투입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찾아낸 겁니다. 잘 훈련된 소수의 특수부대는 통제가 쉽고 엉뚱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와, 그러네요. 단 5만 개의 세포를 사용해서 효과는 입증하면서도 종양 형성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은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줄기세포 치료가 실험실을 나와서 실제 병원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가장 큰 허들, 바로 그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효과와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죠. 이건 정말 판도를 바꾸는 발견입니다. 와. 그리고 역사적인 의의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동물 실험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잃어버렸던 신경 기능이 회복되는 걸 객관적인 수치와 이미지로 명확하게 증명한 거의 최초의 사례라는 점입니다. 최초요. 네, 이전까지는 전부 가능성의 영역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누구도 된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인류가 넘지 못했던 벽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좋아진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거죠? 이 연구가 이렇게 대단하다면 왜 이재용 부회장이나 젠슨 황 CEO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안경을 쓸까요? 세상에 온갖 최첨단 기술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댓글로 한번 추측을 남겨주세요.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보통 사람들은 최고의 기술이 나왔으니 모두가 그걸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죠. 여기에는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이 작용합니다. 리스크 관리요? 네.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0.01%의 부작용 확률은 감수할 만한 위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수십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0.01%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그렇죠. 단 며칠간의 회복기간조차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기술은 초기 임상 단계잖아요. 10년, 20년 후에 장기적인 안전성 데이터는 아직 없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최신 기술보다는 수십 년간 검증된 안전한 기술, 즉 안경을 선택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이 질문을 조금 비틀어 보면 더 본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이 연구의 진정한 가치는 눈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눈의 망막은 사실 뇌의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과 같은 아주 정교한 신경세포 집합체거든요. 뇌의 일부요? 네, 한번 손상되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조직이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잠깐만요. 그럼 뇌나 척수신경, 심장 근육처럼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신체 부위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처럼 뇌의 신경이 손상되는 질병,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린 심장 근육,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마비. 지금까지는 정말 속수무책이었던 이 모든 질병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특정 질병 하나를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요. 인류가 노화라는 현상 자체를 대하는 관점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하나로 본다는 관점. 정말 세상을 바꾸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를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어쩌면 노화는 수많은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이 약해지는 이 모든 현상을 따로따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세포의 노화라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려는 시도인 거죠. 와, 이 연구는 그 위대한 여정에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5만 개의 고도로 훈련된 세포를 이용해서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시력 복원을 이뤄낸 정말 획기적인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을 다시 잘 보이게 하는 기술을 넘어서 줄기세포 치료의 가장 큰 난제였던 안전성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노화를 정복 가능한 질병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가 이런 말을 했죠. 작게 시작하되 큰 미래를 그려라. 이 연구는 이제 막 1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인류의 건강과 수명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꾸는 정말 거대한 그림이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노화의 시계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게 정말로 가능해진다면, 그래서 인간의 건강 수명이 120세, 150세가 되는 세상에 온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치열한 토론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새로운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더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